대한민국의 8분의 1 정도,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입니다. 바다가 없는 산악국가가 가장 특징인 모습인데, 이 안에는 키체보라는 되게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수도에서 120km나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거의 이곳이 무엇 하는지 어디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에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11월 61세의 청소부 일을 오래 했고 은퇴를 한 미트라 심자노스카 씨가 실종됩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2005년 1월 12일 마을에 있는 가장자리 운동시설 폐공장에서 고철 수집가가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였고 몇 주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굉장히 잔혹스러웠습니다. 폭행도 있었고, 그리고 목을 조른 흔적도 있고, 또한 강간의 흔적, 그리고 성고문의 흔적까지도 보였습니다. 몸은 전화 케이블로 묶여 있었고 큰 비닐봉지 안에 넣어진 채 유기되었습니다. 키체보는 충격에 빠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범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름은 안테 리스테스키와 이고리 미르체스키. 이 두 사람은 20대인데요.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죽였구나. 총 2명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심자노스카를 포함해 보이노스키라는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죠.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보이노스키를 살해한 흔적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증거, DNA, 혈액 다 나왔지요. 그런데 보이노스키를 살해한 방식이 심자노스카를 살해한 방식과 너무 똑같아서 두 개가 함께 병합되어 재판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는 심자노스카는 안 죽였어요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후 기사가 뜹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 타네스키는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나는 당시에 피고인의 귀 그리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분명히 이상한 모순점이 존재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분명히 심자노스카의 몸에 정액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용의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제3자의 공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들은 엉뚱한 사람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요. 기자였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날카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타네스키는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며 사람들은 점점 이 재판 내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년입니다. 2007년 11월 키체보 출신의 또 다른 여성 56세 루비카 씨가 살해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살해되고 났을 때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야, 우리 예전에 마을에서도 또 실종된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 이름은 고르카 파벨스카입니다. 당시 나이 73세였는데 4년 전이었던 2003년 5월에 실종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2003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씩 2004년, 2007년 이렇게 계속 실종되고 있는 건데 이거 뭐지?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부터 마케도니아 경찰은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언론에서만 정확히 보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의 범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온 모든 시신들은 알몸 그리고 토막 상태였고 전화선에 꽁꽁 묶인 채 비닐봉지 안에 담겨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두 성폭행을 당했고 폭행 및 감금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실종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도니아 일간 신문이었던 우트린스키 베니스크,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쇄살인이다. 경찰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첫 번째 사건 범인 잡혔다니까? 걔네가 자꾸 발뺌하는데 이미 종신형 선고 나왔어. 끝난 거야. 하지만 계속해서 타네스키, 즉 이 기자님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저거 증거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황상 이건 저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물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타네스키는 계속적으로 무능력한 경찰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연쇄살인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범행 수법이 똑같다. 그리고 지역도 똑같다. 사라진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과거에 청소부 일을 했고, 그리고 은퇴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타네스키 기자는 화제의 인물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언론 보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 이후에 타네스키는 인터뷰를 하러 다닙니다. 바로 유족분들이요. 실종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는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매우 참혹스러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고스티바르 키체브에 있는 도로 스트라자 능선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시신이 매우 참혹했습니다. 똑같이 전화 케이블에 묶여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근데 여기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사망한 날짜가 좀 모호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이 발견된 지로 봤을 때 몇 주 안 된다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살았구나. 납치를 해서 밥을 먹이고 계속 고문을 하고 있다가 3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살해하고 유기했구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이 살인마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타네스키는 이런 보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던 것이죠. 2008년 2월 6일 모닝 헤럴드 기고문에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었고,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 알았다. 그리고 체포를 했다고 경찰은 주장하는데 두 번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건 이상한 것이다. 경찰은 두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똑같은 입장만 밝힌 채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을 못 찾아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시신이 발견됩니다. 2008년 5월 7일 한 구의 시신이 확인됩니다. (65세) 초등학교에서 청소일을 하셨던 그녀, 그리고 똑같이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강간, 교살, 그리고 케이블로 묶인 채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되었지요. 자, 발견된 장소도요, 앞선 곳과 되게 비슷했습니다. 페그노아르 밑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는데 부검을 해보니까요, 갈비뼈부터 두개골까지 모두 함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액도 발견됩니다. 앞에 나왔던 피해자들과 똑같은 정액입니다. 공포였지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은 그 누구도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지만 키체보 안에 살면 살인당한다, 살해당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요. 바로 연쇄살인마가 맞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타네스키 기자는 이걸 토대로 다시 바로 형사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진짜 연쇄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형사분들은 이미 용의자를 잡았다, 근데 혐의점이 없어 풀어주었다 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이야기만 이렇게 합니다. 면식범일 것이다. 그리고 분명 이 지역에 살 것이다. 또한 힘이 조금 센 중년 남성일 것 같다. 그리고 살해하는 방식, 감금을 3개월 이상 한 걸 보면 자신만의 집, 다른 집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능도 매우 높을 것이고 범죄 현장에 대해서도 매우 치밀하다라는 이야기였죠. 혈액형이 B형인 남성,
이 유전자를 찾아야만 범행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타네스키 기자도 이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확정! 키체보의 연쇄살인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한 기사들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물론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고 언론사도 경찰도 모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너무 많은 취재를 하고 다니셨으니 말이죠. 비탄에 빠진 유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마케도니아 경찰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코텝스키 경찰이었는데 전 세계의 언론이 모두 놀랄만한 발표를 직접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발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키체보 지역을 공포로 끌었던 연쇄살인마를 잡았다. 수도에서 남서쪽 120km 떨어진 마을. 이 범인은 키체보 출신이 맞았다. 이름은 바로 블라도 타네스키. 이 남자입니다. 2명 이상의 노년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타네스키 기자였습니다. 즉, 기자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유족들을 만나고 경찰을 비난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잡게 된 거냐면 경찰 쪽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건, 다른 사진인데요. 경찰은 사진을 2장만 공개하고 내용적인 걸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정도만 언론에 흘렸는데 타네스키 기자가 쓴 글이 이상했던 거죠. 하나, 전화선으로 묶었다. 근데 그 전화선이 일종의 메이커입니다. 그 메이커명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걸로 했다. 그리고 현장 어디에 놓여 있었다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나온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요, 언론 보도와 달리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당시 납치가 됐던 현상에 대해서 경찰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왜 피해자가 갑자기 실종됐지?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쳤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서 놀래서 이동하시다가 납치돼서 살해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제보를 준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알아요? 얘기했어요? 아, 저 얘기한 적 없는데? 타네스키 만난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타네스키의 DNA를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DNA가 일치했던 것이죠. 앞서 나왔던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정액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타네스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별장, 빨간 지붕이 있는 집, 그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안을 들어갔을 때 경찰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안에 너무 많은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안에는 하드코어 음란물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흔적들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사진 한 장씩 띄우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혈액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물건들, 머리카락, 그리고 다량의 전화선도 확인됩니다. 범인은 타네스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2003년 5월 30일 날 사라졌던 73세 그 여성도 똑같다. 은퇴했던 청소부였고 그리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즉 4명입니다. 4명의 살인 최소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6월 22일 체포를 해 이송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던 6월 23일 타네스키는 싸늘한 시신이 된 채 발견됩니다. 정확히는 사망, 즉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구치소 안에 있던
화장실에 물통에 물을 받아놓고 이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남겨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나는 이 살인들을 저지르지 않았다 였습니다. 자,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 범행 동기가 이상합니다. 왜냐면 피해자들을 잘 보면요, 전부 다 좀 나이가 있는 은퇴한, 그리고 공통점이 전부 청소부였죠. 뭐였지라고 확인해봤는데 돌아가신 타네스키 어머니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걷고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타네스키도 실제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해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어머니의 친구들을 살해한 거 아니냐 라는 첫 번째 추측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80년대에는 최고의 언론인상을 탔던 타네스키가 2000년 이후에 슬럼프가 오기 시작을 했고, 최고의 기자가 되고 싶었던 그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과 관련된 기사를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 경찰을 농락했다라는 이야기였죠. 물론 이것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외국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좀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한 점, 타네스키가 정말 범인이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타네스키가 정말 범인이 맞다면 첫 번째 당시에 마케도니아 경찰이 범인을 잘못 잡았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혹시 이것도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타네스키가 이 안에서, 물 웅덩이 안에서 들어가서 자살을 했다? 그래서 죽었다가 말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해서 당시 부검도 하고 결론도 나왔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다. 힘이 셌다. 같이 방 안에 있던 사람이 2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강제로 넣어서 했다라는 흔적이 없다. 몸에는 약간 멍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이건 그냥 뭔가 부딪히면서 난 상처지 이 안에서 누가 강압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죠. 실제로 오래 산 31년을 함께 살았던 와이프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와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집 안에서 모든 흔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라 이걸 가지고 증거를 모든 사람이 조작을 해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범인은 누굴까? 맞을까? 증거는 명확한데 그동안 마케도니아가 해온 일을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자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유서를 남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타네스키가 맞을까요? 놀라운 점은 타네스키가 사망한 이후에 이곳에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황 증거에 대한 것들은 너무 명확해요. DNA도 너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이, 이제 지금 법정까지 못 올라가죠. 그전에 죽었으니까. 확인이 다 되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색한 집 안에서 모든 증거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을 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도 제대로 안 하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좀 맞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살한 게 맞느냐, 정말 타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사건은요, 속된 얘기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왜냐면 이제 용의자가 사망을 했죠. 용의자가 사망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만 증거는 명확하니까 분명히 접촉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타네스키가 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말을 다 안 하고 죽어서. 그래서 범행 동기를 지금까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물론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는 최고의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외국 범죄 심리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최고의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에는 그런 것 같아요. 뒤에는 뭔가 그런 느낌이 보여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자꾸 알려져 있는 게 기자로서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범죄 심리를 보면은 얘는 아마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가 자신의 쾌락과 뭔가 무슨 성적인 왜곡된 이런 걸 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업은,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경찰들이 엉뚱한 사람 잡아 넣네? 그러니까 무시를 한 거잖아요. 왜냐면 경찰과 어떻게 보면 기자들은 이제 연동관계가 강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너무 자세한 정보들을 자꾸 이제 외부에 쓰니까 동료 기자들은 경찰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거는 뭔가 최고의 기자가 되고 싶어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범죄 동기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학적으로, 왜냐면 바로 안 죽이고 막 감금해놓고 고문한 다음에 죽이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분노 표출을 했는데 경찰이 못 잡으니까 우스워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잖아요. 통제가 된다라는 관점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엔 허술하게도 자기가 거기다가 기사를 쓰면서 들통난 거 아니냐라고 외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야. 뭐 자기가 특종을 잡고 싶어서, 특종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인 편차가 너무 커요. 2003년. 물론 그 안에 몇 번이 더 있었냐라는 건 없지만 실종된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니까. 2003년에 했다가 그 다음에 뭐 2004년, 뭐 2007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최고의 기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건 좀 자극적인 내용을 위해서 나온 얘기인 거고, 정확하게는 네, 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뭐 사인 자체에 대한 것도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도 확인 다 됐고 했던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실종자가 없어서 이 네 건이 전부 다 아닐까라고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손꼽히는 연쇄살인마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들 놀랬죠. 정말 거기서 그런 일이 저질러질 거라고도 몰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잡고 싶은, 나름대로 바로잡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최고의 특종 기자가 되고 싶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기자라는 말은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요.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있는 연쇄살인마인데 직업이 기자였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모르지 니네 이러면서 약간 통솔하듯이, 만약에 진짜 똑똑하게 하려면 스테이징을 했겠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을 거고 더 바꿔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더 권위 있고 더 뭔가 너희들은 내 밑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게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체포됐고 그 모든 게 무너져서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아마도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가 외국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사이코패스일 확률가 약간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네.